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18번째, 책임감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책임감, 또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겠네요. 미국 경영 컨설턴트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는 일의 대수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라고 했네요. 그거에 걸맞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인디어런스 소울을 이끌고 남극 탐험을 떠났어요. 배에는 2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죠. 배는 남극에 있는 대륙을 향해 3달 동안이나 항해해 갔어요. 하지만 대륙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남극에도 겨울이 찾아와 온도가 더 떨어지더니 배가 바닷물과 함께 꽝꽝 얼어버렸어요. 커다란 인디어런스호는 얼음에 갇혀 옴짝달짝 못하게 되었죠. 셰클턴은 선원들과 함께 배에서 힘겹게 겨울을 났어요. 하지만 겨울이 지나자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덩어리들이 배를 조여왔어요. 배는 거인의 손에 쥐어진 사과처럼 부서질 위기에 놓였죠. 어떻게든 선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거야. 셰클턴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는 선원들과 함께 배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부서진 배 조각으로 작은 보트를 만들었죠. 일행은 그 작은 배를 타고 험한 남극의 추위와 파도를 헤쳐 엘리펀트 섬으로 갔어요.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니 여기에서 기다리게. 내가 어떻게든 구조선을 이끌고 돌아오겠네. 셰클턴은 대부분의 선원들을 남겨두고 5명의 선원을 이끌고 그 작은 보트로 목숨을 건 항해를 했어요. 엘리펀트 섬에 남은 선원들은 셰클턴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셰클턴은 책임감이 남보다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셰클턴은 선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커다란 구조선을 타고 선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펀트 섬으로 돌아왔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남극의 바다에서 셰클턴은 모든 선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2년이 넘게 걸린 긴 항해 기간 동안 보여준 셰클턴의 강인한 책임감이 그를 위대한 선장으로 만들어 주었죠.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끈을 강하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이가 되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작은 일이 생겨도 내 곁을 떠나버리게 돼요. 어깨에 빠지도록 무거운 책임을 비교적 쉽게 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세요.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커다란 바위도 돌멩이만하게 쪼개서 나누면 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어른이나 선배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나와 비슷한 상황을 훌륭하게 이겨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무척 효과적이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의외로 좋은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책임을 비교적 쉽게 지는 법 세 번째, 사람들의 감정을 살펴주세요. 책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건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아무리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요. 리더라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책임의 한계를 정해보세요. 자기가 맡은 책임의 한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생각해보는 거죠.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잘 모르고 있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까지 힘들게 책임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리더로서 책임을 질 때에도 무언가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극작가인 세네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계를 가진다고 해도 불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지난번 선생님이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인 이야기에 보면 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올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찰리 채플린의 다른 일화 또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채플린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이든 했죠. 찰리, 엄마랑 산책 갈래?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찰리 채플린은 엄마와 집을 나섰어요. 우리 찰리에게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도 못 사줬구나. 엄마는 남자아이가 장난감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재밌어요. 엄마랑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격을 상상하는 놀이가 흔한 장난감보다 훨씬 좋아요. 저 남자아이는 말투를 들어보니 엄마가 아직도 아기처럼 키우는 것 같아요. 저랑 동갑 같은데도 말이에요. 찰리 채플린은 무명 배우인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즐겼어요. 어머니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서 아들과 함께 사람들의 성격을 상상하곤 했죠. 그런 시간이 찰리에게는 무척 재미있었고 훗날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데도 큰 힘이 되었죠. 찰리 채플린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죠. 찰리 채플린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갔어요. 찰리 채플린은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14살에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죠. 훗날 70편의 영화를 감독하고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냈어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찰리 채플린,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등의 영화로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친구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 나만 마음이 허탈하고 친구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친구만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가진 다른 아이만큼 갖고 싶어질 테고 나중에는 뉴스에 날만큼 많이 가진 아이가 되고 싶어 하겠죠.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는 습관 첫 번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기. 사람들은 동료나 친구 중 주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도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게 끝없는 저울질을 하느라 힘 빼지 마세요. 나는 친구와 상관없이 충분히 훌륭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는 습관 두 번째,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생각하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부모님, 친구, 햇빛, 공기.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죠? 나는 참 많은 것을 가진 부자야 하고 말이죠. 자,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는 습관 세 번째.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목록 짜기. 정상에 오른 기쁨도 크지만 희망을 가지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도 무척 커요.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참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갖게 될 테니까요. 자,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들려줄 거냐면 얼마 전에 선생님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어린 왕자 생티즈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